자, 이 오마이걸의 불꽃놀이를 선곡을 한 거 보니까 확실히 젊은 분 맞긴 맞네요. 이미 젊은 나이에 정말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쌓았지만 앞으로 보여줄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앞으로의 활약상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그동안 일어났던 그 업적에 대한 뒷얘기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 나의 세상은 너 하나밖에 없어서 안녕. 한동안 감기보다 더 아팠지. 너를 그려본 알파고가 네,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이겼어요. 둘을 예, 뒷번했습니다. 뒷번했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뵙네요. 네, 사시죠. 네네. 남산 오랜만에 오셨죠?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얼마 만이신 거예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이제 예전에는 좀 머리 좀 식힐 겸 남산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아, 어느 순간부터는 좀 다른 분들이 머리 식히러 온다 그러면은 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세돌 씨가 머리 식히러 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말 큰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진짜?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뭔가를 좀 머리 식힌다 아니면 뭔가 비운다 뭐 이랬을 때는 예, 이런 한적한 혼자서? 예, 보통 혼자서 왔습니다. 이제 와이프 네, 제 네. 지금 아내 네. 그분이랑도 왔었고 네. 예. 근데 그거 외에는 정말 혼자 온 것 같아요. 음악은 오마이걸의 불꽃놀이를 예. 고르셨어요. 특별한 뭐 그런 스토리라기보다는 네. 그 당시 제가 은퇴를 앞두고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좀 기억해달라는 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좀 기억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와닿더라고요. 아, 음악 가사가. 예, 좀 시간이 지나도 나를 잊지 말라 달라 뭐 이런 내용이라 좀 와닿았어요, 솔직히. 어떤 다른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달라 그런 거죠. 나 오늘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당황 많이 할 것 같아. 좀 가볍게 가시죠. 자, 프로 바둑기사 9단 이세돌 씨. 네. 저희 프로그램 나오신 소감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오랜만에 남산에 와서 자체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네. 오늘 정말 예상 밖의 패션을 보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남산에 이제 종종 올라오셨었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네. 여러 그게 있습니다. 이제 와이프 사실 저는 그렇게 프로포즈를 뭐 대단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밥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했는데 거기 이제 남산 저기 위에 레스토랑에서 예. 결혼해 줄래 하고. 이게 뭐 프로포즈라고 하긴 민망한데 뭐 그러지 않. 어떤 그게 있습니다. 이세돌 9단한테 가족의 의미는 어떤 걸까? 사실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뭐 이런 거잖아요. 기쁠 때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면 배가 되는 거고, 뭐좀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해주면 그게 또 반감되는 거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여쭤본 게 사실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프로 바둑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걸 업으로 삼기는 어려울 거예요, 바둑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이제 즐겼던 거죠. 근데 이제 프로 생활을 하면서 바둑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시대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온라인이 연결되면서 사실 거기서부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혼자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정말 실시간으로 이제 기보를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기보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사실 기보를 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려면 어디 가가지고 기보를 복사해서 가져오거나 놓고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면 이건 뭐 볼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혼자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데 그게 이제 바뀌고 또 그러면서 공동 연구라는 게 생겨요. 같이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이제 다른 큰 변화였어요.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를 할 수가 이게 뭐 말이 좋아 동료지. 어떻게 보면 다 예, 경쟁자인데. 경쟁자인데 그거를 어떻게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 그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엄청난 변화들이 이제 존재하다가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까지 또 그렇게 오게 되었죠. 이세돌 구단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세월의 변화를 굉장히 실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바둑판 자체는 그대로잖아요. 네. 뭐 바뀌는 게 없죠. 흑백, 뭐 19, 361칸. 이건 변함이 없는데 참 바둑의 어떻게 보면 본질 자체가 바뀌었죠. 물론 제 나이 또래에 예술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마인드 스포츠라든가 기타 뭐 보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배우진 않았거든요. 뭐 둘이 만들어간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예술로 배웠어요, 바둑을. 근데 인공지능 그게 프로그램들이 그냥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알파고와 저 대국으로 그냥 끝나고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배포가 안 되고 이랬으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다 배포가 됐어요. 거의 무료로 그냥 다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들이 인공지능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알파고와의 대국으로 얘기가 갔는데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이제 찾아서 봤는데 어쨌거나 그 딱 신의 한 수를 딱 났던 그 78수인가? 예. 그때 개발자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먼저 끼워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 전에는 이제 1, 2, 3국을 계속 좀 지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서 딱 했을 때 승률이 확 내려가면서 개발자들이 웅성웅성하고 당황할 때 일종의 버그죠. 예. 버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버그를 유도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을 그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 알파고는 확실히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허점이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제의가 왔을 때 저는 굉장히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냥 어떤 이벤트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별 고민도 안 하고 사실 승낙을 했어요. 그래, 이벤트 뭐 하면 뭐 좋지 하고 그냥 가볍게, 아주 가볍게 승낙을 했고 좀 시간이 지나도 제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에 그렇게 의문을 갖지는 않았거든요. 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기습을 당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뭐 마주보고 이렇게 대국을 네네네. 하는데 뭐 바둑돌을 놔주는 분은 있었죠. 네네네. 있었는데 그분이야 뭐 그냥 이걸 보고 그냥 그냥 놔주는 놔주시는 분이죠. 거니까 네네. 뭐 승부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그런 낯선 분위기에서 거의 저 혼자서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국 자체는 그냥 허무하게 끝나고 그러고 나서 2국으로 갔고 2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그런 대국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패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2국이 1국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자체가 멘탈도 좀 많이 무너진 상태였고 처음으로 3국 때 작전을 짰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인공지능이 돌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승률이 낮아지고 높아질 것이다. 이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예. 네. 근데 뭐 결과는 뭐 안 좋았죠. 근데 그 알파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 뭐 몇백만 판 이렇게 두어가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죠. 승률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하는데 그때가 가장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많이 날 때예요.
초반이.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초반이. 그렇죠. 예. 그래서 초반은 무조건 승부를 피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예, 자국에서 이제 그렇죠.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반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저는 이제 백수 이전의 승부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백수 이상이 되면 우려했던 대로 아마 인공지능이 거의 그냥 완벽하게 누워갈 겁니다. 너무 많이 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두어서 얼마 안 두어졌을 때도 피해야 되고 너무 많이 이제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중간만 노려야 되는 겁니다. 백수 이전. 50수 이상의 백수 이하. 요렇게 승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작전대로 갔습니다. 겁니다. 먼저 끼워갔어요. 이제 78수째 두니까 이제 그 다음에 버그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이제 작전대로 이제 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사실 가장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건 68수째예요. 그때가 이제 기로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끌어 나가느냐. 가령 사랑과의 대국처럼 그 당시 제가 살짝 기분 나쁜 정도의 형세였어요. 예, 근데 여기서 그냥 사람과 두는 것처럼 평상시 두는 것처럼 그럼 두어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과 대국을 할 때 승부수를 날리는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그 작전대로 그러니까 그 사국의 그 진행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었던 거죠. 한 3가지 좀 A, B, C 정도의 거기서 제가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까 아니면 여기서 흔히 말하는 승부수를 한번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과는 사국 때는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그 순간이 저는 78수째야 그냥 작전대로 이루어진 거고 68수의 그 결정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8수째 버그 일어난 장면보다 68수째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그 78수보다는 본인이 생각한 거는 68수였다. 거기가 이제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로였기 때문에. 일승 4패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귀중한 1승을 거두셨어요. 1승을 가족의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3패를 하고 둔다라는 게 사실 좀 심적으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딸아이가 그 당시에는 좀 어렸죠. 네. 어렸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는 못 하잖아요.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3패하고 그냥 아이 가지 마. 뭐 3패를 했는데 뭘 또 가서 뭘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좀 풀리더라고요. 네. 그런가?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 삼국제가 이제 패배하는 날 결혼기념일에 또 그 딥마인드 쪽이죠. 딥마인드 쪽에서 그 호텔 방으로 와인 한 병을 샴페인이죠. 샴페인을 올려보냈더라고요. 참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게 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사실 대국 전에도 그건 당연히 일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결혼기념일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작 전에는 3대0으로 이기고 결혼기념을 샴페인 터트리고 네. 결혼기념하고 네. 네. 그런 거였는데 이게 참 이상하게 돼가지고 3패하고 이렇게 또 좀 사실 그들이야 뭐 그런 심정은 아니었겠죠. 보낸 딥마인드 쪽에서는. 근데 3패를 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좀 놀리는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심정이 좀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1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결혼 기념일 챙기지 않는데 그래도 10주년은 좀 챙겨야 되나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못할 결혼 10주년이네요. 조금만 제가 좀 티를 내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정말 좀 그랬어요. 뭐 그럴 수, 뭐
한두 번 줘보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구 끝나고 나서는 이기셨으니까 그때는 좀 그래도 와이프는 그래도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오국도 남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고작해야 한판 이긴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국 때도 사실은 알파고의 그런 일종의 버그성 수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게 흑, 백 간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사실 흑으로 이기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제가 흑번인으로 이제 백으로는 한번 이겼으니까 흑으로도 한번 이기고 싶다 해서 흑번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초반을 제가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진짜 쉽지가 않구나. 흑번으로는 정말 이게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다. 실력적으로 제가 흑번으로 이기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파고의 어떻게 보면 버그성 수가 나왔어요. 예. 제가 아마 조금 더 냉정하게 뭔가 이끌어갔다면 저는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국을 꼭 승리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승리하고 싶었는데 저의 뭐 이건 뭐 실력적인 부분이겠죠. 예. 그 알파고와의 귀중한 1승이 많은 인류한테 희망을 줬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알파고가 더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더 개발됐다고는 하지만 또 뭐 AI가 개발되면 또 인간의 힘은 또 그만큼 더 커지면 되는 거니까. 네. 확실한 건 이제 바둑처럼 네. 명확한 룰이 존재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는 명확해졌죠. 명확해진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바둑을 잘 배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예전에도 분명히 그게 더 필요했을 거지만 네, 더욱더 네.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인공지능이 바둑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인공지능 자체도 우리 그 사람이 만든 거지만 뭐 그걸 떠나서더라도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그 뭐 이세돌 씨의 그 어린 시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또 알려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살원 과정에 있어서 즐겼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분명히 5살 때 시작을 해서. 근데 어떤 의미예요? 바둑이라는 게 이세돌 구단한테는. 참 승패를 겨룬다고 생각보다는 물론 업이라서 승패는 뭐 중요했겠죠. 직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승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작품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목표 중에 많은 프로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명곡을 한번 더 보고 싶다. 그러니까 명곡을 더 보고 싶다라는 거는 좋은 기보를 남기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걸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가 생각을 해서 두고 그 상대방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생각 서로가 맞물리면서 하나의 기보를 만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죠. 저는 바둑을 예술 배운 사람은 예술 쪽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스포츠로 가고 공동 연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물론 그게 이제 은퇴의 큰 이유였겠지만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참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퇴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알파고와의 승부가 좀 영향을 끼쳤나요? 그러니까 알파고의 승부는 영향을 끼친 건 아니고요. 그 인공지능 이제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좀 문제가 생겼고 사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깔려버리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어떤 수를 두면 예전에는 이세돌 구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깔리니까 요거는 퍼센티지가 좀 떨어지는데요. 뭐 흔히 말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지목한 자리가 블루스팟이라고 하는데 블루스팟 자리가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꼭 나쁘냐? 그렇게는 함부로 얘기 못하죠. 함부로는 얘기 못하죠.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산업적인 그
발전 방향과 사실 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갈 때 사람이 일일이 다 수공업으로 했던 걸 기계가 갑자기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술로 배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뭐 마인드 스포츠 뭐 그런 식으로 배웠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민이나 어떤 그 좀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주변 분과 좀 같이 얘기를 나누시곤 하세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크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은퇴를 할 시점에는 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뭐 어떤 바둑계 선후배 뭐 지인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사실 은퇴에 대해서 굉장히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라는 거에 대해서 후회나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죠.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은퇴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너무 기대를 좀 저버리는 게 아니냐. 라는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세돌 구단입니다. 이창호 구단을 물리쳤을 때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2003년도입니다. 네, 2003년도, 2002년도에 다른 대회에서 우승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창호 사모님을 이제 처음으로 이긴 그런 대회가 됐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기뻤죠. 정말 바둑을 하면서 그 순간만큼 이제 기뻤던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룬 거죠. 바둑을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창호 사님이라는 그런 확실한 목표를 잡고 했는데 예 내가 언젠간 저분을 무너뜨리리라. 어떻게든 보면 이길이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2001년도에 한번 대국을 했을 때 제가 2연승을 3연패로 졌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제가 네네. 3대 1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정말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고 그러다 보니 정말 뭔가 긴장했던 그런 것들이 확 풀리면서 네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아, 나 그 마음 알 것 같아, 난 진짜. 예. 뭔가 이제 다 이루고 뭔가 내가 최고가 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슬럼프가 왔습니다. 슬럼프가 왔고 한 1년여 정도를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왔어요. 어쨌든 제 재능이 타고난 그 바둑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또 슬럼프도 오고 굴곡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바둑 쪽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탄식의 소리 들리시죠, 지금? 그럼 그때 그 대구 끝나고 나서 딱 승리를 거뒀을 때 이창호 사범님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끝? 축하한다 한마디? 예. 그때 3대1로 이제 처음 승리할 때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네,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대국 당사자 입장에서 그 이상의 어떤 얘기를 해주기에는 예. 그 정도가 적당한 거죠, 사실은. 뭐 어떻게 야, 뭐 술 한잔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바둑을 안 했다면 공부 되게 잘하셨겠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굴곡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바둑에는 사실 제가 12살에 입단을 했는데 프로가 된 이후로는 그렇게 터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순간부터 그렇게 터치가 안 들어왔어요.
그걸 또 굉장히 당연스럽게 생각을 지금 따지면 굉장히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걸 굉장히 당연시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 머리는 그래도 좀 나름 자신은 있는데 아니 그런 것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형님이 이세돌 구단보다 머리가 조금 덜 좋아서 서울대 가셨다고. 바둑 안 하시고 그냥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진학을 하셨다고. 조금 머리가 덜 좋아서. 분야가 다른 거죠, 사실은. 참 부모님이 자녀분들 보면서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의 영향으로 바둑을 시작하신 거죠? 네,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아마추어 굉장히 고수세요, 바둑에 보시고. 시골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태어난 게 섬이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사실 좀 다르긴 해요. 아, 네네네. 조금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83년생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약간 73년생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72년생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위로 보이시니까요. 거기가 조금 그렇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서울과 그쪽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진짜 그때 당시에 막 그 피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피자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좀 잘못 알아가지고 비파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피자나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시골이다 보니까. 그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그 대국 그 경기 장면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은 언제였을까요? 일단 뭐 이창호사님을 처음 이겼던 그것도 기억에 남고요. 또 2014년도에 구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네네네네. 구리라는 친구 저랑 동갑내기 중국 네네. 기사인데 저랑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10번기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어떤 라이벌 관계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10번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 그걸 이긴 사람이 좀 승자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승리했을 때가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위는 아니고요. 그 네. 친구. 아니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 구리 기사 메시지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순간 그를 크게 안아주고 싶다.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파고와 싸워 이겨 인류의 지혜 문명을 지켜준 것에 감사하다. 너는 내가 항상 쫓던 목표였다. 이거 보셨어요? 보긴 봤는데요. 뭐 네. 너무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알고 지낸 친구잖아요. 사실은 너무 이게 너무 이게 대중들을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저도 고마운 친구죠. 왜냐하면 라이벌이라는 게 굉장히 감사한 존재예요. 서로가 이제 목표가 돼 주는 거죠. 그 친구의 바둑을 보면서 많은 것들도 얻어가고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조금 더 뭔가를 또 생각하게 되고 발전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라이벌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돌 구단도 지금 후배들 양성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예, 예. 아, 왜 안 해요? 근데 확실한 건 바둑을 잘 둔다고 해서 후학 양성이나 이런 코칭을 잘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힘들어요. 사실 가르치는 게. 그래서 가르치는 거 대신에 아예 이제 게임을 아예 만드셨어요. 그죠? 이제 만드는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약간 변화? 사실 저는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는 조금 뭐라 그래야죠?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뜬금없다? 바둑 프로 기사로서 가면서 25년간 정도 이제 프로 생활을 했는데요.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게 이제 바둑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그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둑이라는 게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것에 좀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래도 바둑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좀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드게임을 만들게 된 계기죠. 저는 바둑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둑의 가치는 지금 시대가 오히려 더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둑만한 게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바둑 인구는 많이 줄었지만 이제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예전에 우리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디지털 시대에 전환을 해서 다 이런 거 바꾸려고 하고 디지털로 뭔가 나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은 이제는 구시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가버렸어요. 사람은 결국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살고 있는데 디지털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생각을 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공지능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것도 이게 필수가 아예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프라인을 해서 뭔가 바둑이든 뭔가를 배우는 것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AI가 그 AI 로봇이 휴머노이드라 그러나 그 기자들하고 기자간담회를 했더라고요. Hey, ChatGPT, I'm Mark. How are you? Oh, Mark. I'm doing great.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일자리라든지 뭐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챗 GPT 네네. 같은 거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참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 선두주자로 나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일단 AI를 이용을 예, 하라. 오히려.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도 해보고 바둑을 하든 뭔가를 하든 그런 것들로 대체하고 완화를 시키고 그런 것도 인공지능에 그런 발 맞춰서 뭔가를 같이 나아갈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뭔가 정말 바둑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거 혼자서는 그거는 안 되거든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인간답게 화상이 아니라 정말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인간은 인간다워야죠. 네. 그래야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AI처럼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AI가 되는 게 아니고 절대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인간다운 뭔가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간다운 무언가. 연애하실 때 남산 오셔서 자물쇠 이거 안 그건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예, 여기다 네, 여기다가 쓰는 쓰시면 저희가 거고요? 이거를 자물쇠 걸어서 걸어드리거든요. 야, 이거 뭐 악수는 정수가 될 수 없다. 와. 바둑에 있는 이겁니다. 악수는 악수예요, 언제나. 근데 누가 하면 악수고 누가 하면 정수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악수는 악수입니다. 누가 하든 악수는 악수예요. 제가 두든 누가 두든 그 수가 정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회가 꼭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바둑에서 인생을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또 많은 가르침대로 또 실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래도 바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바둑이 네, 네. 계속 지속되겠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멋진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네. 정도 경우인데 굉장히 또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네, 뭐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좋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좋은 경험도 될 것 같고 또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또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